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각종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격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에서도 다소 제약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3년 11월 2일자로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한국에서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넷플릭스 계정의 이용 대상을 계정 소유주 및 소유주와 함께 거주하는 한 가구의 구성원으로 한정을 하고 계정 공유 금지 단속 방식, 즉 동일 IP나 같은 와이파이가 아닌 곳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인증을 통해 하나의 계정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를 TV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넷플릭스 이용 가구 확정이라는 알람을 한 번씩은 확인하셨을 텐데요. 동일 가구원이 아닌 서로 다른 이용자, 예를 들어 4명의 친구가 각자 자신의 집에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경우 한 명의 IP 주소가 메인 IP 주소로 설정이 되면은 다른 3명의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끼리 이렇게 하나의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한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학업 혹은 취업 등의 이유로 각각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금지 정책으로 인해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을 최다 N명 추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넷플릭스 가족 계정은 요금, 서비스 모두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간의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가족 구성원이 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계정을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IP 주소가 달라짐에 따라 계정 공유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만약 기존과 같이 계정 공유를 하고 싶다면 2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5,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즉 4명이 다른 곳에서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 기본 요금이 17,000원이 27,000원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는 TV의 IP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특정 짓게 됩니다. 그러면 TV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이나 태블릿 등의 기기들은 주 IP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TV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된 IP가 없어서 이용 가구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사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용 가구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즉 따로 사는 환경이라면 IP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되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는 IP 주소, 디바이스 ID, 그리고 계정 활동과 같은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의 계정에 로그인한 디바이스가 그 이용 가구에 포함된 디바이스인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는 넷플릭스에 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V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정된 IP가 없기 때문에 이용 가구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미러링을 통해서 TV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넷플릭스가 왜 요금제도 인상을 하고 이렇게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구독자 수도 감소를 하게 되고 매출도 감소를 하게 되는, 또한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정체기에 이르렀다는 점인데요. 최근에 넷플릭스는 미국, 영국, 그리고 유로존에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넷플릭스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매출 증가라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통해 매출 증대를 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 다른 OTT 서비스 업체들의 요금 인상을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요금제 또는 화질별 등급 분류 등 다양한 분류를 통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토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로 티빙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요금제를 7,900원에서 9,900원, 스탠다드 요금제의 경우에는 1,900원에서 12,500원,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에는 13,9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린다고 그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요. 디즈니 플러스의 경우에도 9,900원에서 13,900원으로 자그마치 4,000원이나 요금제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이용자 수 제한 정책과 더불어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들의 요금제 인상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세무 전문가가 당신의 미래를 책임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